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금일 또 수요일 분석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이어갈 텐데,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9,500원을 또 다시 이탈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뭐 지금 이제 제가 연말까지 진짜 최소로 잡아도 연말까지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내년 초에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생산은 또 미리 자기네들이 그런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말부터 이제 생산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연말까지는 굉장히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 우리가 인고를 해야 되고 버텨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최소 잡아도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9,500원 여기는 좀 이탈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위험한 선까지 이제 지지선이 열려 있기 때문에 떻게 해서든 이 9,500원 선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9,500원 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그것을 이탈하고 나서 이제 3에서 5거래일 계속해서 만약에 이탈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은 이 지지선, 이 7,500원 지지선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흐름이 뭐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뭐 물론 지금 또 IR 팀에서 뭐 자기네들 뭐 지금 사업 진행 관련해 가지고 어제 또 보도를 했지만, 뭐 보면 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도 없고, 뭐 뉴스에서 다 나왔던, 이전 뉴스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 또 재탕, 삼탕, 사탕, 오탕, 막 백탕까지 할 정도로 이미 나왔던 얘기, 뭐 루머, 게 좀 잘못된 루머나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IR팀에서 어저께 그렇게 공지를 낸 것 같은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IR팀이 제가 볼 때는 좀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신생 기업이죠. 뭐 물론 뭐 2년이 넘었지, 이제 상장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지만, IR팀이 여전히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책임자가, IR팀 책임자가 좀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 감각이 약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좀 팀장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뭐 똑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보도를 하고, 물론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 뉴스라도 그냥 완전히 깜깜이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내용이 없는데, 이슈가 없고 내용이 없는데 뭐 그런 뉴스 뭐 봐서 뭘 하냐. 나중에 오히려 진짜 깜짝 뉴스가 나올 때 서프라이즈의 어떤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좀 걱정이 들어요. 너무 이런 것들을 남발하다 보니까 뭐 그런 우려도 뭐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얘네들이 무슨 뉴스를 내건 기사를 내건, 왜냐면 소외주,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로직스 소외주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뉴스를 뭘 내든지 간에 그 뉴스를 보는 사람은 그냥 기존에 있는 주주들밖에 안 봐요. 예, 뭐 우연히 뭐 지나가다 우연히 그런 기사를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지금 증시에 지금 선수로 지금 뛰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안 봅니다. 그리고 봤다 한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논문 뭐 발표했다 뭐 했다 이게 관심이 많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는 원래 이슈가 있을 때보다는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죠. 예, 거래량이 없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나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진짜 심각할 정도로 없어요. 그 말인즉슨 심각할 정도로 소외당하고 있다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뭐 백약이 무효예요. 지금은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고 무조건 일단 허세틴 바이오 이거 승인 이거 못 받으면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만약에 내년 초에 승인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불발랐다 하면은 제가 볼 때 무조건 5천원 이하예요. 5천원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회사에서 근데 이게 상장사라는 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이게 주주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짜 주주들은 죽어나가는데 회사 안 없어져요. 진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은 얄짤없습니다. 얄짤없고 진짜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만 주는 그런 기업들은 다 사라져요. 뭐 심사하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 상장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선진화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망할 회사도 진짜 웬만해서는 상장 폐지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예, 진짜 의지가하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개박살이 나도 회사는 안 없어진다 이거죠. 이미 자기네들은 상장할 때 이미 투자를 다 받았고 다 돈을 다 땡겼기 때문에 이후에 이 주식이 휴지 쪼가리가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상장 폐지됐다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회사에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지금 그런 약 개발에 있어 가지고 진짜 실수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거 그거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한 상태에서 조금 이제 허세틴 바이오시밀러를 좀 마지막까지 조금 잘 좀 아주 매 다듬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이탈했다가 지금 방송 중에 지금 보면은 갑자기 지금 9,500원에 붙기 시작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제가 장중에 지금 이제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라서 일단은 9,500원 이탈을 하고 난 뒤에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유지가 돼야지 완전히 9,500원 선을 이탈했다. 이것은 곧 7,500원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반대로 이탈했다 하더라도 3에서 5거래일 안에 다시 9,500원을 재터치를 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다시 또 재카운팅이 된다는 그것을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슈는 없다. 예측할 수 없는 이슈는 말해봐야 그냥 완전히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예? 그냥 거의 뭐 구판 벌리고 그냥 거의 도사가 돼야 될 그런 내용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7월 달이잖아요. 7월. 지금 7월 초니까 7월도 최대 7월, 8월, 9월 최소 한 5개월 이상은 조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뭐 관련 뉴스들이 이제 좀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겠나. 그러면서 왜냐면 그런 발표일이 이제 임박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소외주라고 해도 그래도 그 발표 여부에 이제 그 어떤 주가 향방이 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가는 약간 선반영하는 게 있죠. 미리 약간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연말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기다려야 되고, 연말에 우리가 그런 내년 초에 있을 그 허세템 바이오 시밀러 승인 여부, 그것을 꼭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꼭 좀 좀 버텨가지고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좀 증시 분위기가 조금 뭔가 좋은 듯한 느낌? 예, 뭐 좋아졌다 이게 아니라 뭔가 좋아졌다고 착각이 될 만큼의 증시 분위기가 좀 호전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거시경제가 그렇게 지금 쉽게 우리 시장에서 원하듯이 그렇게 호전이 됐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만들 뿐이지 실제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았다. 예. 여전히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가 물론 좀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코어 이제 인플라는 이제 코어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살아있다. 지금 이 고금리 상태를 계속해서 하는 이 자금에 대한 비용 문제가 높기 때문에 내가 과연 투자를 해가지고 그 어떤 비용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에 우리가 착안을 해본다면 자금이 증시로 쉽게 들어오기는 그렇게 결코 만만한 시장이 아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거시경제 문제가 좀 산재에 있다, 아직. 예? 그것을 각국의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그러니까 뿌리부터 뭔가 해결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거칠에, 땜질식의 처방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안으로 곰고 골마서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측했던 곳에서 안 터지면 엉뚱한 곳에 터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이제 시장 경제에 있는 우리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포함해 가지고 이런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시장 경제의 원리가 이 사람이 내가 그냥 막아낸다고 그냥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뭔가 역행해서 막다 보면은 엉뚱한 곳에서 그게 문제점이 터진다. 예. 결국에는 내가 땜질식하고 내가 이런 처방을 했던 부분마저도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쪽에도 추가적으로 다 문제가 번져서 딴 데서 터진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땜질해서 막았던 부분도 그마저도 다 이제 문제가 다 터지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투자를 하든 그런 거시경제 리스크 그것을 절대 간과해 가지고 조금 몰빵하고 그런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투자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영상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분 이제 댓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시경제가 그렇게 안 좋고, 결국에는 증시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안 좋다 보면, 결국에는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의 어떤 개별 종목도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거 아니냐. 맞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영상에서 과거에서 이 거시경제의 어떤 큰 파고를 피할 수 있는 개별적인 종목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무슨 어떤 작전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은 예외예요. 그런 거는 뭐 인위적인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위적으로 작전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예외입니다. 예외. 당연히 주가가 오르는 것과 주가가 또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떨어질 때도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질 때도 시장 원리에서
원리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체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으면 당연히 증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주가 상황이 안 좋고 당연히 그 정시 속에 있는 이 개별 종목들은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계속 제가 물고 빨고 오른다 제가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왜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나 구독자가 아닌 분들이 댓글 다는 거에 대해서 보면 제가 안다고 했잖아요. 이분 댓글을 보면은 이분은 그냥 개무시. 왜냐면 영상을 안 본 티가 다 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분들은 그냥 개무시. 이분은 영상을 봤네. 영상을 보고 하는 이야기네. 그런 분들 얘기는 또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거시경제가 아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직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항상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겠죠. 그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제가 연말까지 오른다. 내일 오릅니다. 다음 달에 오릅니다. 계속해서 오릅니다. 무조건 오릅니다. 10만원 갑니다. 100만원 갑니다. 1000만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제가 최소 연말까지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을 계속 이탈하고 또 올라왔다가 또 이탈하고 올라왔다가 이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왜? 이슈가 없다. 이슈가 없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의 어떤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런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재료 같은 것들이 연말쯤이나 아무리 빨라야 연말 정도는 돼야지 그런 재료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최소 연말까지 최소라는 말은 내년까지도 아무런 주가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년 초까지도 아무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희망적이라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기다려 볼 만하다. 연말이 돼서도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최소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 연말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 대세 상승으로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거시경제가 안 좋다는 말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연말까지는 올라가기 힘들고 그냥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으로 가기가 좀 높고 그렇게 주가가 흘러갈 확률이 높고 다만 그냥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거. 지금 이 9,500원 선에서가 아닌 이 7,500원 선에서 놀게 되면은 더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제가 9,500원 선은 좀 어떻게든 지켜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에요. 바램. 분석이 아니라 바램. 여기서 이탈해 완전히 이제 이탈하면은 이런 7,500원까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하방이 열리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연말까지는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영상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댓글들을 보면은 구독자분 같으시고 진짜 투자자분 같으신데 우리 부산말로 자꾸 좀 뻘소리 같은 소리들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요. 이거는 우리가 주식에 대한 어떤 의견인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세 한탄도 아니고 저는 뭔가 이렇게 야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구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약간 느낌?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이런 느낌? 뭔가 저랑 연관성이 있고 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 어떤 분석에 대한 논지와 뭔가
뭔가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이래서 이런 혹시 이거를 이렇게 뭐 내 혼자 상상만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나? 이런 추리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전혀 연관성이 없는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뭐 자괴감이 살짝 좀 들기는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데 이게 약간 뭐라 하죠? 요즘 우리나라 이게 난독증이 좀 심하다 하잖아요. 난독증. 예. 뭐 이렇게 듣는 것도 힘들고 읽는 것도 힘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분들 이게 좀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가 어느 포털 사이트 가면은 난독증 심한 애들 많다, 난독증 심한 애들 많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좀 겪어보면은, 진짜 이렇게 좀 뭔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진짜, 그냥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냥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못 알아듣는 건지, 예? 그런 것들이 예? 조금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계속해서 뭐 똑같은, 의견을 게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슈가 없으니까. 이슈가 없고, 네, 제가 의견을 달리 해야 되는, 아닙니다. 뭐 다음 달부터 오를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뭐 상방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뭐, 다 뚫고 다 올라갈 것 같아요. 뭐, 3만 원, 5만 원 갈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연말까지는, 조금 이런, 제 분석에 큰 변화가 있겠나. 예, 저는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재미없는, 진짜 지루하고 힘들고, 예, 남들이 오르든 말든, 그와 상관없이 그냥 조금 힘든 시간을 연말까지는 최소 연말까지는 보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정말 연말이 가까워진다 하면은 아무리 진짜 정말 억지를 부려도 한 11월 그 정도는 돼야지 뭔가 주가가 좀 그저 스물쩍 어물쩍 움직일 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나 로직스에 투자하신 분들도 조금 그런 기대감 같은 것을 좀 낮추시고 정말 내가 잭팟을 원하고 내가 진짜 이 주식으로 뭐 푼도 뭐 몇백 벌었니 뭐 천만 원 벌었니 2천만 원 벌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큰 돈을 벌고 정말 내가 수익률을 정말 달고 단 열매를 맺고 싶다면 평단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승인이 안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잘못된 투자, 우리가 잘못 투자한 거니까, 그죠? 우리가 잘못 투자한 거예요.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은 그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된답니다.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 그 투자자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내 원금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니에요.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예금 적금 넣고 그냥 원금 보장되는 그냥 보고 그냥 이자 받아 먹으시는 게 그게 맞다. 예, 투자를 하시면서 원금 손해를 절대 안 보겠다는 것은 이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에요.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주식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근데 그게 됐다 승인이 되고 뭔가 좋은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 되면은 엄청난 주가로 이어져서 져서 막대한 수익을 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긴 인고의 시간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오랫동안 내 돈이 묶였고 오랫동안 내가 평단 작업을 했고 오랫동안 내가 계속 분할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수년간의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낸 그 보상을 한 번에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수익을
10배, 5배, 10배, 뭐 20배 이런 어떤 수익을 얻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승인이 안 됐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금 손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금이 뭐 30% 손해를 받든 50% 손해 받든 80% 손해를 보든 그거는 내 투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 그런 걸 내가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 떠나세요. 예. 나는 원금 손실을 입으면, 나는, 와, 나 미칠 것 같아. 뭐, 이런 분들은 떠나세요. 그런 분들은 수익을 먹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손실을 감내할 자신이 없으면 수익도 먹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주식하지 마시고 적금이나 예금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거 하시면 원금 딱 보장되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주식판에는 절대 발을 들이시면 안 되는 스타일이다. 예. 그거는 사람들마다 그 성격의 차이가 있고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식판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주식판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주식판에 들어와가지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회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표가 어쩌고 저쩌고 내 수익률이 어쩌고 욕하고 뭐 어쩌고 멍청한 거예요. 선진국 미국의 주식장 가면은 안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주가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단순히 주가 가지고 따지지는 않고 자기가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싫으면 떠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뭐 CEO가 뭐 이상한 정책을 펼친다든지 이상한 뭐 가격 정책을 한다든지 뭐 되지도 않는 뭐 유상증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인수합병을 이상하게 했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경영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흘러가는 그 시장 상황, 경제 상황, 경쟁하는 상황, 그게 대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 느리다든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그런 수요에 대해서 미리부터 뭔가 개발을 착수 안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주주분들이 뭐 비판하고 뭐 좀 개선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막 비판하지는 않는다. 예, 막 욕하고 쌍욕하고 뭐 밑도 끝도 없이 예? 주가가 그냥 안 좋다는 이유로 그 하나만으로는 그렇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또 단순하게 아무 이유 없이 막 주가가 막 떨어지지는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금융기관과 엄청나게 많은 이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어느 한 증권사 몇몇의 증권사 몇몇의 뭐 어떤 투자자들이 주가를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들 한 개인 한 기관 그 소수들이 특정 종목을 일부러 주가를 막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시세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철저하게 숫자, 넘버 그런 정확한 분석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수치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지 절대 만약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막 주가를 끌어내렸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이런 주가가 말도 안 되는데 이러면은 그냥 바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바로 매수세가 들어와서 다시 주가 쫙 끌어올립니다. 절대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시장이 작고 자금 움직이는 자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돈 많은 증권사, 돈 많은 외국인, 돈 많은 개인이 자기가 가진 자본 대비해서 뭔가 좀 만만한 종목들의 시세를 조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시세 조정하는 것을 또 방목하는 것이 정부다. 잡을 능력도 없고 그것을 잡을 능력도 없고 애초부터 그런 짓 하는 시세 조정하는 사람들이 저기 서민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겠어요. 예? 돈 많고 잘나고 예? 빽 있고 끈 있는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잡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뭔가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면 그냥 수사하는 척 하지
실제 그걸 잡아도 엄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벌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조정을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는 한국 시장에 있는 종목을 샀고 그 종목이 각각 뭔가 시선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이슈화되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나 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일궈 놓은 것들, 연구 성과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의 시총이 있잖아요.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나 로직스보다 훨씬 못한 기업들도 훨씬 더 지금 파마보다 몇 배, 막 몇 배, 수십 배가 막 시총이 부풀려져 있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은 이 현실조차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 좀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 주식시장 환경 속에서 투자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이게 왜 지금 우리 회사는 지금 이 정도인데도 시총이 만약에 뭐 1,000원인데 저 회사는 진짜 완전히 싹 개발아먹고 완전히 빚더미에 앉고 완전히 뭐 유중 엄청 남발하고 하는데도 시총이 왜 10만 원이야? 우리는 빚도 별로 없고 뭐 이렇고 저렇고 다 이런데도 물론 아직은 매출 없는 건 또 근데도 왜 저렇지? 한국 시장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한국 시장은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고 다만 지금 뭔가 수치적으로나 비교 분석법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이 종목이 언젠가는 빛을 받을 것이다. 빛을 발할 것이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여기는 무슨 뭐 되지도 않는 소식에도 막 상한가 치고 확인도 안 되는 뭐 뉴스 보도를 보고 또 상한가 치고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그 종목 가세요. 그러니까 그 종목 가서 상가 먹으세요. 그러니까 부러워 자꾸 그게 부럽다고 생각이 들면 가서 그냥 그 같이 그게 투자해가지고 그냥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내다 팔고 그 판 돈으로 그 종목 가면 되잖아. 어렵지 않잖아요. 클릭 몇 번 하면 그냥 글로 넘어가잖아. 거기 가서 그 뭐 30% 먹고 하면 되잖아. 자신이 있으면. 뭐 계속 여기 붙어 있으면서 궁시렁 중요한 것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못 버티고 내다 던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날아간다는 얘기. 근데 아직도 궁시렁 거린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고 있다는 얘기야. 아직까지 들고 있다. 내가 안 들고 있으면 내가 안 들고 있는데 떨어지면은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게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궁시렁 하는 거예요. 불만이 이제 표출이 되는 거지. 이런 분들도 사실 주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이 부러우면은 아예 파마는 놔두고 새로운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다른 종목 사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욕구가 해소되잖아요. 너무나도 쉽잖아. 파마를 팔아서 그 종목을 사든지 아니면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은 파마를 더 이상 사지 않고 새로운 종목을 또 사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 그리고 분명히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그 종목에 해당해서 그 종목을 물고 빨고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 유튜버들을 보면서 그 종목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수익으로 나든 엄청난 손실이 나든 본인 책임인 겁니다. 그 수익을 나한테 주고 내가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 뻔히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로직스 이 그룹은 지금 저평가. 하지만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왜 재료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은 그때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한국 시장 그래요. 근데 주목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뭐, LG, 뭐 이런 기업들은, 삼성 뭐, 이런 인간, 기업들은 주목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 이런 종목들이 아닌, 정말 이 수천 개의 종목이 있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 호혜주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로직스 뿐만이 아니에요. 많아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금이 융통되는 자금 자체가 이 한국 주식 시장은 작단 말이에요. 근데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이 자금 가지고 그 모든 종목들을 다 살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5할 이상이다. 예? 이건 뭐 제 주관적인 그냥 눈대중입니다. 예, 뭐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그런 한국 시장 자체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로직스가 빛을 발할 그럴 때가 바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다. 근데 빛을 발한다는 것이 허셉틴 바이오 시뮬러가 승인이 돼야 뭐 빛을 발하는 거지. 허셉틴 바이오 시뮬러가 승인이 안 됐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주가가 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우리 구독자분들 똑똑하시니까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기대를 좀 많이 낮추시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좀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가가 실질적으로 많이 끌어올려지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와중에 다시 9,500원을 뚫었다가 다시 9,500원 선에 다시 턱걸이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9,500원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당장 지금 이렇게 주가가 뭐 11,000원, 12,000원, 15,000원, 2만원 이렇게 쭉쭉쭉쭉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저는 힘들 거라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9,500원 선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다행이다. 좀 더 나아가자면 좀 10,000원 위에서 놀자. 안전하게 9,500원에서 너무 이제 벼랑 끝에서 놀면 위험하니까 10,000원 위에서 일단은 연말까지 한번 버텨보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연말 더 길어지면은 내년 초, 내년 1분기까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 주가 내리고 올리고 이거에 연연해 하시고 마음이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실 거면 아예 그냥 HTS 꺼놓는 게 앱을 지우는 게 본인 건강에 정신 건강에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뭔가 분석하고 뭔가 이걸 다루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리비안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일단 하지 않고 제가 뭐 금요일이나 뭐 다음 주나 제가 보고 리비안 좀 투자 분석을 제가 좀 최근에 뭐 그저께 폭등을 했죠. 예, 거의 18% 가까운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했고 제가 뭐 바로 올리려다가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로직스 주주분들 또 기분 같은 것도 좀 고려해 봤을 때 좀 뭔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일단은 좀 리비안 분석은 원래 종전에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자주 하지 않고 다음 주나 한번 또 리비안 분석을 또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금요일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